피 검사 해봤는데 별 문제 없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총량이 부족해요. 그냥 총량이 부족하니까 소화기도 덜 받았지, 머리도 혈액을 덜 받았지, 말초도 혈액을 덜 받았지. 그러니까 다 작동을 최소화시켜 버리니까 차갑거나 기능이 떨어졌거나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건 안 돼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근데 뭔 짓을 해봐도 해결이 잘 안 되더라. 먼저 조금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왜냐면 아까 운동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저혈압인 사람이 운동하는 게 만만치 않아요. 녹록치 않아요. 하면 픽픽 쓰러져요. 그래서 일단은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후쌤입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주제는 저혈압입니다. 혈압이 높아서 고민인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혈압이 낮아서 문제가 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혈압이 낮아진 원인이 수술도 하고 뭔가 몸이 좀 안 좋아져서 약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원래 선천적으로 그냥 계속 낮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혈압의 정의는 수축기 혈압이 90, 이완기 혈압이 60 이하로 정의를 하는데 실제로 임상에서 보면 100이 넘어가는 분들도 다 저혈압인 경우가 많아요. 제 기준으로는 이완기 혈압 관계없이 수축기가 105 이하 정도 되면 대부분 저혈압 경향을 보입니다. 저혈압이 왜 생기냐 이것보다는 왜냐? 거의 처음부터 저혈압인 사람은 계속 저혈압으로 가요. 어떤 사람이 저혈압이냐를 보면 감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첫째로 여자가 남자보다 월등히 많아요, 저혈압이. 그리고 둘째, 어떤 여자냐? 저체중. 그리고 얼굴색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창백해요. 창백하다, 푸르스름하고 허옇다, 핏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붉은기가 없다, 얼굴만 붓냐. 입술, 내부의 혈관 상태를 볼 수 있죠. 입술을 딱 보면 우리 몸 밖에서 관찰할 수 있는 몸 안 상태는 눈에 보이는 건 입술이에요. 입술 혈관 상태가 혈액이 적으면 입술이 허옇다. 그 다음 혀,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혓바닥이 핑크색은 나와줘야 되는데 무슨 색이다? 허옇다. 당연히 소화력이 떨어진다.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청순 가련한 하얀 얼굴에 호리호리한 여자입니다. 저는 이런 기준에 딱 부합한 사람을 생각하려면 누가 생각이 나냐면 그 소나기에 나오는 여주인공 있죠? 소설 소나기에 나오는 그 여주인공. 원래도 몸이 병약한데 옆 동네 친구가 같이 가자 해서 비 오는데 논바닥 뛰어다니다가 폐렴 와서 죽었잖아요. 몸이 엄청 차요. 냉감, 굉장히 찬데 차가운 비바람을 맞고 그러면 체온이 떨어지고 폐렴에 걸려요. 이 냉기에 대해서 굉장히 허약한데 이걸 보면 딱 공통되게 말하는 게 뭐냐면 피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혈압이겠죠. 혈관 내에 혈액이 빵빵하게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혈관 안에 피가 조금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압력이 안 나오는 거죠. 밀어내는 힘이 약하고 당연히 심장도 약합니다. 혈액이 줄었을 때 심장도 혈액을 받아서 근육장기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내야 되는데 적은 피로 심장을 돌리라고 하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고 손발 끝까지 혈액이 못 가니까 냉하고 차갑고 맨날 춥다 그래요. 우리 환자분들 이 저혈압이고 온도가 확보가 안 되는 분들 정말 우리 한의원에 진료 받으러 올 때 여름에 파카 입고 오세요. 에어컨 바람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몸이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요? 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혈액 부족 증상에 관련된 모든 증상이 나옵니다. 뇌로 혈류가 잘 안 들어가니까 어찔어찔하고 집중이 잘 안 되고 잘 쓰러지려고 그래요. 우리 국민학교 때 운동장에서 땡볕에서 이렇게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쓰러지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이 저혈압인 경우가 많아요. 피가 부족한데 가만 서 있으니까 혈액이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가 혈액이 부족해지면서 실신을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근육으로 혈액이 적게 들어가니까 맨날 무기력하고 힘없고 운동 능력이 떨어져서 운동을 좋아하지도 않을 뿐더러 운동 능력 자체가 안 나와요. 운동을 해도 근육도 안 생기고 운동하면 더 힘들어 하니까 도대체 운동이 무슨 효과가 있어 라고 하면서 평생 운동을 안 하게 돼버리고 그래요. 저혈압이면서 크게 삶에 문제가 없는 분들도 많아요. 그냥 혈압이 좀 낮다 뿐이지 보면 그렇게 저체중도 아니고 혈색도 좀 괜찮아 보이고 적당히 소화도 잘 시키고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꽤나 혈액이 적다는 거 이것 때문에 계속 곤란을 겪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야, 너 그렇게 깨작깨작 먹고 잘 못 먹으니까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고기도 좀 먹고 여기도 좀 먹어봐 라고 하는데 이 친구들은 못 먹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요. 제가 이 친구들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친구들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쭉 커 나갑니다. 그래서 어른이 돼서 60대가 돼서 70대가 돼서 와도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요 어릴 때부터 엄마가 주는 밥 안 먹으려고 피해 다니고 남들 다 먹을 때 저는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나서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먹는 것에 대한 흥미가 별로 없기 때문에 밥 좀 안 먹고 알약 같은 걸로 간단하게 뭔 해결할 방법 없어,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해요. 그 먹는 즐거움을 모르는 거죠. 소화기 쪽에 혈액순환이 약하고 근육이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외부 근육이 약해지듯이 소화기 근육도 굉장히 연약, 무력해요. 내시경을 이렇게 가져오시잖아요. 그러면 내시경 사진을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위벽이 이렇게 두껍게 약간 이불 같은 느낌이 이렇게 있어야 돼요. 좀 두툼한 느낌. 그런데 이분들 내시경 장면을 보면 비닐 같아, 비닐. 굉장히 두께감이 없구나, 흐늘흐늘하구나, 이게 느껴져요. 얇은 커튼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좀 두툼한 이불은 주름이 져도 이렇게 두툼하게 지잖아요. 그분들은 얄쌍하게 이렇게 접혀 있습니다. 원체 안쪽도 얇으니까 뭔가 강한 걸 먹으면 속이 쓰리고 자극을 받기 때문에 향신료가 강한 음식을 싫어하게 되죠. 이분들이 왜 혈압이 낮냐라는 것은 서로 다 물려 있어요, 사실. 태어나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조금 자라면서 잘 못 먹어서 그럴 수도 있고, 허약한 상태에서 이게 물려 돌아가다 보니까 혈액을 잘 못 만들어내고 항상 혈액의 양이 적은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혈액의 구성 성분이 또 문제가 있냐, 안 그런 사람이 더 많아요. 혈액을 뽑아서 체크해보면 구성 비중은 맞아, 비율은. 그래서 뭐 철분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어, 빈혈도 아니야. 혈액상의 구성은 문제가 없어. 근데 피검사 해봤는데 별 문제 없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총량이 부족해요. 그냥 총량이 부족하니까 소화기도 덜 받았지, 머리도 혈액을 덜 받았지, 말초도 혈액을 덜 받았지. 그러니까 다 작동을 최소화시켜 버리니까 차갑거나 기능이 떨어졌거나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또 피를 못 만들어내겠죠. 잘 먹어야지 피를 만들어내는데 소화기가 현찮으니까 또 피를 못 만들어내. 그래서 지금까지 이건 안 돼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근데 뭔 짓을 해봐도 해결이 잘 안 되더라,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요, 실제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개인적으로 뭔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뭘 해결하려고 해도 잘 안 되고 고생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그 마음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뭔가 해결을 해야 되잖아. 어떻게? 뭐부터 해결할까? 우선은 근육이 잘 발달을 하지는 않지만 적은 양의 혈액으로라도 먼저 모든 장기들의 효율을 높여야 돼요. 혈액의 양이란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소화기가 어떤 식품 공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걸 간으로 보내줘서 그 다음에 이걸 또 심장으로 보내줘서 전신으로 돌립니다. 여기서 빨아들여서 여기서 물질을 합성해서 심장을 통해서 돌리는데, 소화기가 이미 약해져서 여기서 효율이 뚝 떨어져 있잖아요. 모든 물질의 이동에는 혈액이 관여를 합니다. 혈액이 택배차라고 생각합시다. 택배차. 여기서 포도당 싣고 산소 싣고 간에서 영양물질 실어서 전신으로 돈단 말이에요. 혈액의 양이 부족하다 하는 것은 이 택배차가 몸에서 이동을 시키려면 100대 정도 있어야 되는데, 수치를 봅시다. 정상혈압이 한 120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저혈압인 사람이 100이다 칩시다. 그러면 정상인 사람보다 한 20% 정도 더 적겠죠. 물류 차량이 20% 더 적으니까 효율이 20%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걸 해결할 방법은 뭐냐면 120대가 물류할 걸 100대 가지고 하면 돼요. 더 빨리 돌리면 돼요. 어떻게? 심장과 근육이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면 더 빠르게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게 됩니다. 필요로 한 장기에. 그래서 근육 운동을 해야 되고 유산소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근육 운동은 혈관이 근육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근육을 수축시키면 혈관이 펌핑돼서 혈액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럼 우리가 저혈압이더라도 운동을 하면 이 105밖에 안 됐던 수축기 혈압이 130까지 올라갑니다. 압력이 높아졌네? 왜? 적은 양이지만 더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또 유산소 운동 하면서 심장 펌핑을 많이 했어. 그러면 처음에는 얘도 약해져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조금 자꾸 반복해서 하다 보면 효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120대 가지고 옮길 거를 100대 가지고 한번 해보자. 수축기 혈압이 90인 사람은 요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사실 좀 많아요. 혈액 자체의 능력이 떨어져 있어서 이 120의 혈액의 구성 성분 중에 물질 운반 차량이 훨씬 적지만 한 대 한 대의 효율도 떨어져요, 정상 사람들보다. 그래서 운동을 해서 가능한 사람들은 그렇게 운동을 해서 좀 극복을 하고, 그럼 그게 좀 힘들다 하면 우리 한방적으로는 보혈을 해야 돼요. 피를 만들어줘야 돼요. 한약재가 혈액을 늘리는데 굉장히 좋아요. 진짜 좋아요. 혈액이 그냥 늘어나지를 않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혈액의 구성 성분과 굉장히 유사한 물질을 가지고 있는 식물을 통해서 걔들이 갖고 온 걸 땡겨 와서 우리가 안에서 혈액의 구성 성분을 만들어내면 이 택배 차량 하나의 성능을 올릴 수 있고 차량의 숫자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개선이 돼요. 제가 말했던 이 창백한 현상들, 이거 제가 임상에서 계속 봅니다. 허옇게 된 사람이 얼굴이 발그레해지면 그 사람 그냥 건강해지는 거예요.
한약재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고, 먼저 조금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왜냐면 아까 운동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저혈압인 사람이 운동하는 게 만만치 않아요. 녹록치 않아요. 하면 픽픽 쓰러져요. 그래서 일단은 혈액의 구성 성분을 좋게 하는 데 있어서 당장에 혈구 세포를 늘리는 거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혈중의 수분의 양만 늘려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혈압인 사람들은 절대 저염식을 하지 말고 소금을 충분히 먹어야 됩니다. 국물도 좀 간간하게 먹고 일부러 좋은 소금들, 용융소금 같은 거 그런 거 먹으면서 혈액의 농도를 맞춰줘야 돼요. 혈액에 나트륨 양이 많으면 그거에 비례해서 희석을 시키려고 물을 빨아들입니다, 몸이. 그러면 혈중 내에 수분의 양이 많아지니까 당장 혈액의 효율은 좋지 않더라도 혈액의 양만 많아져도 효율이 높아져요. 왜냐? 심장이 덜 힘들어요. 심장은 펌프인데 혈관이 텅텅 비어서 이렇게 있으면 공회전을 합니다. 펌프는 물이 꽉득 차 있어야지 이 쥐어짜는 압력을 유지시킬 수 있는데 저혈압인 사람들 맨날 빈 펌프질을 합니다. 그럼 얘가 금방 지쳐버려요. 수분이라도 많으면 도움이 된다. 그리고 그 수분 조직에 가서 어차피 잘 쓰일 거니까 수분이 많아졌을 때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나트륨으로 농도를 맞춰주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저혈압인 사람은 소금을 반드시 먹어야 된다. 수분 양만 늘려도 도움이 된다. 요 말씀을 드리고, 얘기가 너무 길어져서 어떤 약재로 조금 더 개선시킬 수 있는지, 혈압이 낮은 경우, 혈액이 부족한 경우 보혈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따뜻한 소금물을 먹을 때 쓰는 제품이 저희 서초보감에서 출시한 이 수분 톡톡, 다들 드셔보셨을 거예요. 아침에 쓰기에 아주 좋습니다. 아침에 요거를 3g을 딱 따서 따뜻한 물 40도 정도 물에 요 3g 넣으면 500cc 만들어서 먹게 되면 샐러드나 닭가슴살 먹을 때 한 500cc 다 먹어져요. 요게 닭가슴살이 좀 퍽퍽하기 때문에. 근데 500cc를 다 못 먹었다 그러면 300cc 정도를 따뜻한 차를 만들어서 먹고, 나머지는 운동할 때 먹게 물병에 다시 조금 남은 걸 따라 넣어서 운동할 때 마시면 됩니다. 이걸 먹어본 사람들은 알아요. 운동할 때 좋은 소금이 어떻게 수분 대사에 영향을 미치는지 스스로 테스트를 해보면 됩니다. 그냥 물을 먹어보고, 그 다음에 일반 소금을 넣어서 먹어보고, 그리고 이걸 넣어서 한번 먹어보세요. 내 몸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저는 위장이 되게 예민한 편이어서 수분이 많이 들어왔을 때 좀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운동을 하다가 그걸 발견을 해서 이 제품을 만들게 됐는데, 운동을 격하게 하고 땀이 많이 날 때 수분이 다 체표로 이동을 하고 이 위장관은 좀 냉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몸이 더우니까 이렇게 물을 한 잔 먹잖아요. 일단 처음에는 찬물을 먹어봤어요. 찬물을 먹으니까 바로 속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왜? 온도가 맞지가 않는 거지. 열을 발산을 시켰기 때문에 속은 냉해져 있는 상태에서 나는 덥다고 찬물을 먹으면 속이 감당을 못해. 그래서 따뜻한 물 먹어보니까 좀 낫긴 나. 그래도 배에서 계속 물소리가 나는 거예요. 물이 여기서 빨리 땡겨가지를 못하는구나. 그 다음에 했던 게 천일염을 좀 타서 먹어보니까 훨씬 나은 거예요. 그래서 소금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거 제대로 된 소금이 있으면 사람의 체액 밸런스를 빠르게 맞춰줄 수 있겠다. 그래서 스터디를 하고 제품화를 해서 제가 애용을 하게 됐는데, 사실 제가 먹으려고 만들었어요. 제가 운동할 때 먹고 아침에 일어나서 먹고. 일반 소금에 비해서 많이 달라요. 배에서 물소리가 안 나고, 속이 쉽게 차가워지는 사람들은 특히 수분 대사가 빠르게 일어나고 붓기도 잘 빠지고, 그리고 건조감도 어느 정도 낮춰줍니다. 혈관 안에 수분의 양을 잘 맞춘다고 보면 됩니다. 좋은 소금. 지난 시간에 저혈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고혈압만 많이 생각하지만 저혈압이 상당히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우리 몸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혈압을 어떻게 해결할까? 혈액의 부족 현상,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보혈, 피를 만들자, 이렇게 접근을 했을 때 한방에서 쓸 수 있는 약재들입니다. 제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효용성이 높은 약재들이에요. 혈액을 늘린다 했을 때 먼저 혈관을 좀 봐줘야 돼요. 혈액이 적어진 사람들은 이미 말초 혈관들이 다 좁아져 있어요. 그래서 혈관들 기능이 약해져 있고 혈액의 흐름이 떨어지면서 거기에 막히는 현상도 많이 생겨 있고, 피가 안 가요. 안 가는 게 적어서 안 가는 것도 있지만 오래되다 보니까 막히는 현상까지 같이 와요. 그랬을 때 좀 뚫어줘야 된다. 혈관을 확장시키고 뚫어주는 능력을 가진 약재들, 단삼, 홍화, 얘들은 혈관을 밀어 올리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찌꺼기들이 있으면 일단 이걸 녹이는 역할도 강합니다. 홍화 같은 경우에 이렇게 씨앗을 쫙 씹어서 먹어보면 싸한 맛이 나요. 그 성분들이 용혈작용, 피를 부드럽게 하는 작용이 있어요. 거기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는 크게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자연 상태의 이 성분이 아니라 이 식물이 가진 능력, 그게 중요합니다.
단삼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순하면서 어혈을 뚫어내면서도 약성이 부드럽습니다. 그러면서 얘는 뿔이 생긴 거 보면 기가 막혀요. 진짜 혈관처럼 생겼어요. 가지에 막 복잡하게 생겼는데 딱 어떤 혈관이 길게 흘러가는 것처럼 실타래가 밑에 엄청나게 붙어요. 이게 능력인 거예요. 이거는 그 땅을 파고들어서 깊은데 물을 찾아내고 영양분을 찾아내려는 뚫고 지나가는 능력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거나 내 몸속에서 막힌 걸 뚫고 지나가고 어디까지든 뻗어나가겠다 하는 그 성향이 굉장히 유사한 거예요. 이런 비유를 했을 때 좀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성향이 있으니까 혈관에 그런 기능이 있는 거 너무 경광부회가 아니냐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런 걸 보고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 실제 그런 효능이 있기 때문에 쓰다 보니까 아 그렇게 생겼네 하고 관찰하다 보니까 그게 보인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 한방에서 얘기하는 어떤 약성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쓰게 된 거예요. 몇천 년 동안 선택받은 약재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황, 땅속 뿌리 중에서 가장 영양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혈액의 재료가 되고 몸을 윤택하게 해주는 많은 재료들을 함유하고 있어서 아주 우수한 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혹 약재 공부했다고 하는 분들이 지황은 몸이 찬 사람은 먹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 왜 그런 말들이 나오냐면 이게 영양분이 너무 많아요. 아까 말했듯이 저혈압인 사람들이 소화기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고기를 주든 좋은 걸 주든 영양분을 주든 좋은 거를 주면 줄수록 설사를 해버려요. 그래서 얘가 영양분이 많으니까 설사를 하는 거지 얘가 몸을 나쁘게 해서 차게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시원한 성향이 있는 건 맞아요. 열을 내거나 그런 성향이 전혀 없고 열을 오히려 안정화시켜주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분류를 하자면 시원한 성향인데, 그럼 몸이 찬 내가 먹으면 안 되지 않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다른 애들이 도와주기 때문에 얘는 거기서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하면 돼요.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처방이란 것은 하나의 팀이에요. 하나의 약재가 어떤 굉장히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단독 약재로 처방을 잘 하지를 않아요. 왜냐면 걔가 어떤 성향이 있다라는 것은 누군가한테는 득이 되지만 누군가한테는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조합을 해줘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고 좋은 부분을 강화할 수 있게 조합을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혈의 구성으로 이렇게 들어갈 때는 다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기도 혈액의 재료가 되면서 약간 어혈을 뚫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사, 얘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혈관 안에 기름때가 낀 거 녹이는 역할을 해요. 중국 사람들이 기름진 고기를 먹고 탕후루, 산사를 이렇게 끼워가지고 이렇게 막 먹고 다녀요. 시큰 양고기 먹고 나서. 그 이유들이 있습니다. 왜? 혈관들의 기름이 덕지덕지 끼니까 뭔가 몸이 무거워지고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먹으니까 뭔가 피가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기름기 많이 먹은 후에 산사를 먹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중국에서는. 한국은 예전에 그렇게 기름진 식습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산사를 예전에는 쓸 일이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요즘 현대인들 식습관에서는 이 산사가 들어가서 혈관 안에 지방들, 이걸 녹여야 됩니다. 기름을 잘 씻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현대에서는 아주 잘 쓰입니다. 이 조합이 좋아요. 그리고 하수오도 혈액의 재료가 되고 진액을 만들어주고 여성의 호르몬 밸런스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옥죽도 백합과의 영양분을 많이 함유한 이 지황같이 영양분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있는 걸로 혈액을 만들어내니 혈액이 끈적끈적하고 막혔고 그런 것들을 제거하면서 혈액의 재료가 되는 영양분들이 탁탁탁 태워지니까 피가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안 가던데 피가 가고 혈색이 돌아오더라. 입술이 빨개지고 손발이 따뜻해지고 심장이 좀 안정이 되고 피 부족 현상을 해결해 주더라. 그래서 사실상 이게 나이가 들어서 혈액순환이 많이 안 되는 분들이 드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또 제가 아주 추천드리고 싶은 분들은 이 얼굴이 허여멀건한 허연 저혈압 환자들, 젊은 사람들, 10대, 20대, 30대, 이 가임기 여성들, 이거 조합으로 했을 때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냥 컨디션이 좋아져요. 왜냐? 그분들은 원래 혈액이 적은 데다가 특히 여성들은 자꾸 생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피 부족이 만성적이야. 맨날 피가 부족해. 생리를 하니까 생리통이 당연해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생리통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건강하고 운동하고 혈액이 좋은 사람들은 생리통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10명 중에 거의 9명 혹은 10명이 생리통에 시달립니다. 생리 때뿐만 아니라 생리 전까지 합쳐서 한 2주를 그냥 골골거려요. 그 왜 그러냐면 일단 혈액이 없어. 많이 부족해. 왜? 좋은 거 안 먹었거든. 혈액이 될 만한 신선하고 좋은 식품을 안 먹어서 혈액이 부족해요. 거기다가 안 좋은 거, 화학물을 많이 먹었죠. 이 합성물들을 많이 먹으면 이게 호르몬에 영향을 끼쳐요. 호르몬에. 그래서 자궁의 건강이 계속 나빠지고 혈액의 조성이 나빠지고, 그리고 또 뭐예요? 운동을 안 하잖아. 재료도 안 넣어주고 운동도 안 하고 그러면 혈관들이 상태가 굉장히 나빠지고 젊은데도 혈관이 막히기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통증이 생기고 몸에 아픈 데가 자꾸 생깁니다. 염증이 자꾸 낫지를 않고. 자궁이나 하체 쪽은 혈액이 부족해졌을 때 가장 타격을 많이 받아요. 왜? 심장에서 멀고 혈액이 잘 고이기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나빠진 혈액이 다 이쪽으로 몰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궁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궁 질환이 예전보다 훨씬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분들이 이런 조합으로 좀 먹어줘야 돼요. 그럼 피가 맑아지겠죠.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그런 개념을 알기 때문에 인진숙이나 뭐 결명자 이런 거 가지고 다려 먹이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걸로 안 돼요. 그런 조합은 한 가지 조합으로 뭔가를 해낼 수가 없어요. 이런 조합으로 접근하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혈액을 이렇게 보충을 해주면 좋은데 시당초 소화기가 너무 약해서 소화 흡수가 안 돼서 저혈압 상태로 쭉 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렇게 막 보혈을 해주는 것도 잘 흡수를 못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화기가 잘 작동을 해야 된다. 그 얘기는 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초보감 단이 드디어 4가지가 다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국단, 삼액단, 단홍단, 삼백단 4가지를 다 출시했고, 아시다시피 환에서 업그레이드가 된 제품입니다. 어제 환자 한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존 환도 아이들이 먹기가 괜찮아서 잘 먹고 있다. 환 잘 먹고 있는데 기존 환 단종시키는 것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존 환도 그대로 계속 생산 중이고 단도 앞으로 계속 생산해 나갈 예정입니다. 단은 이렇게 박스로 되어 있는데 안에 열게 되면 이렇게 사탕봉지처럼 개별 포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봉지를 까서 이렇게 열어보시면 단, 약재로 이렇게 뭉쳐 있는데 겉에 이렇게 하얀 노란 가루가 붙어 있을 거예요. 이게 저희가 특별히 촉촉함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약재를 곱게 분쇄를 해서 단을 뭉쳐서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미세한 가루, 약재 가루, 저희가 제품을 생산할 때 다른 부형제나 생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첨가하는 그런 약품 종류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원래 약재 가지고만 다 만들고 있어요. 약재로 촉촉하게 단을 뭉치면 이게 들러붙기도 하고 안에 있는 수분이 점점 빠져나가서 건조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약재 가루로 표면을 한 번 더 코팅을 해줘요. 이게 저희 소초보감의 생산 노하우입니다. 이렇게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봉지에 들러붙지도 않고 원료의 식감 그리고 원료의 성분이 오래 잘 보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눌러서 찌부러질 정도로 몰랑한 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납작하게 만든 다음에 입천장에 혀로 이렇게 붙여요. 그리고 살살 혀로 빨아먹으면 긴 시간 동안 소화액과 섞이면서 성분을 잘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낀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점성이 있는 원료여서 들러붙어요. 그러니까 씹지 말고 가급적 빨아먹는다, 이 개념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기존 환은 3g으로 제작을 했는데 단은 4.5g으로 용량도 늘렸고 어디 가져다니거나 1회 용량을 계량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어서 소비자분들이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기존 환의 불편한 부분들을 개선해서 이렇게 단으로 출시하게 됐고, 기존 환도 계속 생산 중이니까 기존 환이 나한테 더 잘 맞다 하시는 분들은 계속 환으로 애용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단은 출시 기념으로 한정된 수량만 지금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가격이 오르는 부분은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혈압 3탄 갑니다. 저혈압 할 얘기가 좀 많네요. 그리고 저혈압인 분들한테 확실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혈압, 혈액이 부족하다라고 했습니다. 혈 부족이죠. 지난 시간에 혈을 어떻게 채울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소화기가 약해서 그걸 흡수를 잘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은 저혈압이어서 기력이 없어서 좀 억울해 죽겠는데 거기다가 잘 먹지를 못하니까 살도 안 쪄. 그러니까 이게 살 안 찐 게 콤플렉스가 되는 거죠. 우리 살 안 찐 게 콤플렉스가 되는 여성이 있나 싶지만 저혈압에 기력이 없고 잘 못 먹는 분들은 이 살 안 찌는 게 굉장히 콤플렉스입니다. 그리고 남자면 훨씬 더 콤플렉스가 강하겠죠. 남자도 많아요. 저혈압에 잘 못 먹고 살 안 찌고 혈색이 안 올라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동 능력이 없어서 외향적으로 못 어울리니까 자꾸 몸을 쓰지 않는 그런 행동, 책 읽고 혼자 좀 사부작사부작 끓이는 그런 취미들을 많이 해요. 근데 반대로 해야 됩니다. 내가 운동 능력이 없다고 운동을 남들과 비교하면서 운동을 안 하면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자, 오늘은 저혈압인데 소화기가 약해서 그걸 벗어나기 힘든 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혈액이 부족해서 혈액이 가야 할 때 충분히 못 가면 뭐가 가늘어지냐면 근육이 가늘어져요. 왜? 근육은 혈액이 갖다 주는 영양분을 먹고 일을 하고 물질들을 가져와서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근육 세포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소화기 약하고 혈액 부족하다 이거면 이게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분들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지난 시간에 혈을 보태주는 그런 방법 이전에 먼저 소화기를 돌봐줘야 됩니다. 소화기 뭡니까? 위부터 시작해서 이제 소장도 소화기죠, 그죠?
이게 다 근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강한 근육은 위장이에요. 소화기 중에서 제일 두꺼운 근육이 위장이고, 위장은 이 근육으로 되어 있는 장기입니다. 외부는 근육이고 안쪽은 점막으로 되어 있고, 소장도 근육형 장기입니다. 이렇게 수축하게 되어 있어요. 근육의 능력은 위장이 더 강합니다. 제일 먼저 위장 근육이 약해지는 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위장이 근육이 탄탄하고 두께가 두꺼우면 일을 잘하겠죠. 그래서 음식을 잘 소화를 시키고 많이 먹어도 잘 버텨냅니다. 근데 위장 근육이 얇아졌다. 두꺼워야 되는 위장이 얇아지면 근육이 제자리에 있지 않고 이렇게 늘어져요. 이 주머니의 하단부가 원래 이쯤에 있어야 되는데 하단부가 2m까지 늘어져요. 원래 위장은 늘어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쭉 늘어났다가 근육 수축에 의해서 음식이 없을 때는 굉장히 작아져요. 그래서 음식이 늘으면 또 늘어났다가, 늘어난 상태에서도 수축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음식을 압축을 시키고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늘어졌다, 얇다, 안 돌아와요. 늘어진 상태에서 수축력이 없어요. 이렇게 수축을 해줘야 되는데 수축하지 않고 음식이 들어왔는데 그대로 여기 다 고여버립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위하수, 위가 처지는 현상. 실제 내시경을 보면 위가 두툼한 이불처럼 이렇게 접히는 그 두께감이 있어야 되는데 최소한 수건처럼은 보여야 돼요. 그런데 얇은 비닐같이 흐느흐느한, 안쪽에서 봐도 두툼한 그 느낌이 다 사라져 버려요. 위가 처졌다. 그러면 여기에 얼마나 오래 머무느냐. 보통은 2시간 안에 위에서 다 빠져나가야 돼요. 그런데 한 4시간, 5시간 걸려요. 음식이 빠져나가는 데까지. 그러면 늦게라도 소화가 되니까 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문제는 음식이 위산에 4-5시간 노출이 되면 부패를 하기 시작해요. 정상적인 영양소가 다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다음날까지 멈춰 있지는 않아요. 사람들은 오늘 먹은 게 다음날까지도 남아있어요 이렇게 호소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위가 지쳐서 그 묵직함이 남아있는 거예요. 실제로 다음날까지 남아있으면 정말 심각한 경우예요. 대부분은 다음날까지 남아있지는 않고 한 4-5시간, 길면 6-7시간 후에 넘어갑니다. 억지로 넘어갔는데 이제 이미 위도 다 지쳤겠죠. 이걸 오래 담고 있었으니까. 다음 밥 먹기가 너무 괴로워져요. 다음 밥 신호도 잘 안 오고. 이게 넘어갔는데 소장에 왔는데 쓸만한 게 안 넘어온 거예요. 영양분이 다 파괴된 상태로 넘어왔고 쓸 수 있는 영양소가 조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흡수를 했어. 흡수를 하니까 피가 만들어지나? 안 만들어져요. 계속 혈 부족 상태인 거예요. 개선되기는커녕 위만 괴롭고 피는 안 늘어나고 살도 안 찌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옆에서 뭐라고 하면 안 돼요. 너 좀 잘 먹어, 왜 안 먹니? 그건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너무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살 안 찌고 잘 안 먹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고통을 쉽게 그렇게 말로 내뱉으면 안 됩니다. 그냥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좀 간섭 좀 하지 마세요. 그 사람도 그 사람 나름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와, 갑갑하죠. 운동을 하기는 해야 돼요. 왜 그렇냐면 어쨌거나 몸에서 근육세포를 합성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고기를 먹더라도 근육세포가 그냥 합성되는 게 아니고 내가 근육을 써야지, 거기서 원해야지만이 근육을 합성해냅니다. 그래서 근육이 거의 잘 안 생기고 영양분도 부족하지만 운동에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 특히 웨이트 운동. 웨이트 해도 정말 표가 안 나요. 그렇지만 해야 돼요. 언젠가는 조금이라도 반응해 줍니다. 그리고 적당량의 유산소 운동. 그래서 웨이트와 유산소는 한 7:3 정도. 유산소 너무 많이 하면 살 빠져버려요. 그래서 유산소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웨이트 위주로 좀 많이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래도 잘 안 된다 이러면 약재 조합을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황기, 인삼, 백출, 감초, 대추, 박향. 황기, 인삼이 근육의 수축을 도와줘요. 그래서 흐늘흐늘한 근육들, 그러니까 이거 기가 빠졌다 하는 사람한테 쓰는 거거든요. 기가 없어서 사람이 흐늘흐늘하고 땅으로 이게 꺼지는 것 같아. 이럴 때 이걸 먹으면 근육이 탄력이 좀 생기면서 똑바로 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데보다 이 처지는 위장 근육에 탄력을 줬을 때 그나마 좀 끌어올릴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혈 부족에 의해서 말초 순환장에 손발이 차고 말초가 약해져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냉감을 되게 많이 느껴요. 황기나 인삼은 전부 다 냉감을 제거를 많이 해줍니다. 온도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수축력으로 기를 끌어올리면 에너지, 열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백출과 곽향 조합이 이 구정물, 몸 안에 정체된 변질된 이 영양분들, 이게 흡수도 안 되고 위에도 남아있고 소장에도 남아있고 이러면서 위를 너무 무겁게
무겁게 하거든요. 이거를 제거를 해주는 역할을 해요. 오수 제거라고 합시다. 오수 제거. 그런 역할을 해주고, 감초 대추는 그냥 균형 맞춰주는 역할로 그냥 약방의 감초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최종적으로 우리가 뭘 해결하려고 하냐면 저혈압을 해결하겠다라는 목적을 가졌는데, 그거에 대한 기전입니다. 족을 먹었는데 왜 혈압이 안정화가 될까? 끌어올려질까? 그 이면에는 혈을 보태준 요소는 없어요. 이 조합에는 혈을 보태준 요소는 단 하나도 없고, 약화된 무력화된 소화기에서 빨아들이는 능력, 흡수하는 능력. 보세요, 영양분도 흡수 못했지만 물들이 위랑 장에 막 고여 있어서 배가 맨날 출렁출렁거리고 물을 먹어도 흡수가 되는 느낌이 안 드니까 혈관 안에 좋은 성분도 부족하지만 물도 부족해요. 그래서 저혈압이 왔던 거죠, 이 사람들은. 근데 물을 빨아들이는 요소들 제거라고 했지만, 이 제거가 뭐냐면 장 내에 있는 물을 빨아들여서 혈관으로 보내주겠다, 요겁니다. 이 안에 들어있으면 오수고, 빨아들여서 내가 그냥 쓰는 게 아니고 간에서 정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물이 된다. 그때는 그것밖에 없어요. 여기 있는 거 다른 데로 빼낼 방법이 없어요. 인체 시스템에 순환 사이클에 넣어버려야 돼요. 그 사이클이라는 거는 흡수해서 혈관을 통해서 간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잘 먹게 되고, 그제서야 배고프다 소리를 하고 음식이 맛있다 소리를 좀 해요. 위가 비어서 뭘 좀 먹을 수 있겠어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상황에서 소금을 같이 먹어주면 고이는 물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혈 부족에서 오는 혈액의 전해질 밸런스 안 맞는 걸 빨리 맞춰줘요. 이거 같이 먹으면 좋습니다. 왜 먹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알고 먹으면 내 몸에 일어나는 반응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세요, 이게 필요 없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결국 이런 거는 언제까지 먹으면 되냐? 몸이 좀 따뜻해지고 위가 가벼워질 때까지 계속 드셔도 됩니다. 오늘은 혈 부족을 해결하는, 저혈압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소화기 쪽으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운이 없고 밥맛도 없고 배도 고프지 않고 소화력이 떨어지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황기 다려 드시면 좋다,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황기가 기가 빠져나가는 거를 막아주고 몸 안에 기력을 보존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기력이 너무 없으신 분들은 황기만 달여 먹어도 큰 효과를 보셨다고 저한테 말씀들을 많이 해주세요. 서초보감에도 황기 비책이라고 황기 제품이 있는데, 실제 그 제품에는 황기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인삼, 감초, 곽향, 백출 여러 가지를 제가 구성을 해놨는데, 이 조합이 의미하는 바는 여름에 기운이 떨어지고 소화가 안 되고 몸에 습기가 머무르면서 힘들어질 때 그걸 보강할 수 있는 레시피입니다. 기온이 올라가면서 몸 안에 생기는 열을 사람은 계속 빼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열을 빼낼 수가 없어요. 온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땀을 외부로 빼내면서 그걸 증발시켜서 체온을 낮추는 기전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온도가 올라갔을 때 내 물질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게 과도하기 때문에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면 기운이 떨어지고 맥을 못 추고 밥을 못 먹게 되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기운을 막아주고, 오히려 과도한 열 배출 그리고 에어컨에 의해서 내 체온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속은 더 차가워지고 무기력해집니다. 그래서 여름인데 우리가 삼계탕을 먹고 황기를 먹고 인삼을 쓰고, 그런 이유가 겉은 더운 것 같지만 속의 장기들은 다 냉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가리가 없고 기운이 없고 맥을 못 추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